야, 니 페인트 들고 어디 가노? 아, 나 지금 공간 대여 창업할 거라서 페인트 칠하러 가지. 공간 대여 창업 그거 준비할 거 많지 않나? 오픈하는데 한 2, 3개월 안 걸리나? 노! 이 멍청한 녀석! 공간 대여 창업은 부업으로 해도 단 1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안녕하세요, 저스틴입니다. 여러분들은 공간 대여 사업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정말 다양한 사업을 경험하고 있고 다양한 프리랜서 창업자분들과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공간 대여는 단기간의 준비로도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사업이자 부업이에요. 소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하고 무인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며 창업 준비 기간도 짧기 때문에 그 매력이 엄청난 거죠. 근데 주변에 공간 대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없는 분들은 이 과정이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공간 대여를 창업하신다면 어떤 과정과 어떤 기간을 보내게 될지 그 전체 과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부동산이라고 외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일은 부동산이 아니라 내가 어떤 공간 대여 서비스를 만들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다른 상황에 놓여 있어요. 내가 나의 상황과 강점 또는 약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쉬워 보이고 돈이 많이 벌린다는 공간 대여를 시작한다면 의외로 기대하는 목표를 전혀 이루지 못할 수 있어요. 파티룸에 적합한 위치가 있고 스튜디오가 적합한 사람이 있어요. 공유 오피스를 잘 만들 수 있는 경험이 있고 스터디 카페를 쉽게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거죠. 맛보기로 여러분들에게 적합한 공간 대여 서비스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참고하셔도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 과정은 예산 확정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특히 공간 대여 부업을 준비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부업으로 여러분들이 시작할 수 있는 공간 대여 사업의 핵심은 초기 창업 비용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금과 선택한 공간 대여 서비스의 특성에 맞는 창업 비용을 고려해서 예산 범위를 반드시 명확하게 정해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필요한 부분 이상으로 공간을 만드는데 비용을 계속 지출하게 되는 거죠. 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공간을 만들 때 예산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투자는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하는 만큼 되돌아올 수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이용자들을 실제로 만나기 전까지는 그 비용이 수익으로 돌아온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죠. 고객들의 의견이나 반응을 통해 정말로 그 투자가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공간 운영 중에도 얼마든 추가 투자가 가능하니 그때 하셔도 늦지 않아요. 이 정도 준비가 됐다면 이제는 서비스 종목과 예산에 맞는 부동산을 찾아야 하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적합한 부동산 찾기입니다. 제가 좋은 부동산이 아니라 적합한 부동산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좋은 부동산이란 자고로 비싼 부동산일 거예요. 그런데 처음 공간 대여 서비스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비용을 낮추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조건 좋은 부동산을 찾기보다는 당연히 하자가 있더라도 내가 하려는 서비스에는 하자가 되지 않는 내 서비스에 적합한 부동산을 찾는다는 전략을 가지셔야 해요. 예를 들어 스튜디오를 운영하려고 지하철역 바로 앞에 비싼 부동산을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요? 스튜디오의 타겟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촬영팀은 촬영 장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지하철역 바로 앞에 비싼 부동산보다는 지하철역에서 조금 떨어지더라도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저렴한 부동산이 훨씬 매력적인 거죠. 네 번째 과정은 인테리어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의 창업 시간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죠. 저는 지금까지 모든 공간을 반셀프 인테리어로 진행해 왔어요. 전문 장비가 필요한 일, 전문 자격증이 필요한 일은 모두 전문가를 섭외해 작업을 하고 그 외 모든 작업은 제가 직접 다 해왔던 거죠. 이런 저의 경우에도 30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인테리어 공사 기간은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가벽을 세우거나 천장을 교체하는 것처럼 큰 공사가 없고 단순히 가구를 주문하고 배치하는 정도라면 그 시간은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인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테리어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과 셀프 인테리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과정은 상품 등록입니다. 상품 등록이란 쉽게 생각해 내가 만든 공간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 공간이 이렇게 멋지다는 사실을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 알려드리는 과정입니다. 흔히는 네이버 지도, 스페이스 클라우드, 아워플레이스, 여기 어때 등의 플랫폼을 이용하죠. 개인이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는 홈페이지를 구축하시거나 SNS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모든 채널에 상품을 등록하고 잘 관리하면 좋겠지만 전체 채널에서 예약을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 각자 주력으로 사용하는 채널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 공간의 장점을 잘 부각할 수 있는 채널을 잘 판단하고 그 채널에서 내 공간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개별 전략이 매우 중요하죠. 6번째 과정은 마케팅입니다. 공간 대여 상품을 여러 채널에 등록하면 바로 많은 구매가 발생할까요? 보통은 아닐 거예요. 상품 등록까지의 모든 과정은 공간 대여 서비스를 팔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통해 판매에 시동을 걸어야 해요. 마케팅은 초기와 초기 이후의 전략으로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는데, 초기에는 공간의 사용자를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향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초기 이후에는 내 공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이 중심이 되어야 공간의 매출 성장을 장기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이렇게 간단히만 짚어가며 설명드리고 있는데도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영상이 길어지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좀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유튜브로 공간 대여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한계라고 저는 좀 느끼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자책을 제가 준비하고 있고, 그 전자책에 훨씬 구체적인 전략을 담고 있으니까 이 영상들은 전자책을 보기 전 맛보기이자 전자책을 보면서 함께 보면 더 유익한 영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공간 대여를 처음 시작하시거나 기존의 공간을 가지고 있지만 수익의 한계를 느끼는 구독자분들이 이 공간 대여를 이용해 더 많은 수익을 발생시키고 처음부터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상품을 잘 구성해 왔거든요. 컨설팅을 포함한 상품은 제가 직접 도와드릴 수 있는 인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량이 한정될 수밖에 없으니 이 점도 참고하셔서 늦지 않게 펀딩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수익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갈고 준비하고 있고, 더 많은 도움을 드려서 충분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할게요. 그럼 계속해서 7번째 단계는 운영 검증입니다. 운영이면 운영이고 검증이면 검증이지 운영 검증이 무엇이냐 라는 생각도 하실 텐데요. 제가 운영을 하면서 공간의 약점과 강점을 명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운영을 하면서 고객들의 후기 또는 문의 등을 통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또는 직접적으로 고객과 소통하면서도 내가 만든 공간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파악해야 돼요. 약점의 경우 보완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완이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대부분의 문제는 부동산 자체의 컨디션과 관련된 문제겠죠. 이럴 경우 이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상품 안내가 있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그 부분을 상세할 수 있는 이벤트가 필요할 수 있어요. 반대로 강점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그 무기를 사용하셔야 하고요. 강점에 맞는 타겟들에게 공간을 더 공격적으로 노출시키고 강점을 중심으로 하는 키워드를 활용해 상품 등록 내용을 변경하거나 이미지를 변경할 필요도 있을 거예요. 운영 검증 과정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다음 단계인 공간의 무인화를 위한 초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번째 단계인 무인화는 공간 대여 부업에서 핵심이죠. 공간 대여가 주 사업인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많이 추천하는 방식은 공간 대여는 부업으로서 여러분들 각자의 추가 수익을 만드는 데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인화는 무턱대고 사람 없이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무인화를 위해서는 내가 만든 공간에서 고객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까지 다양한 경험이 축적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 축적 경험과 노하우를 이용해 시기별로 자동 안내 문자가 발송되어야 하고, 공간 사용 중에도 모든 이용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문의할 일이 없이 만족스러운 공간 사용 경험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죠. 이러한 과정을 잘 만들어 내신다면 저처럼 하루 2시간 공간 관리만으로도 대기업 이상의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공간을 관리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매출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9번째 단계는 확장입니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데도 매출이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공간 대여에 꽂힌
무인화를 성공시켰다면 우리는 당연히 공간의 확장을 검토하게 될 거예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내가 충분히 추가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공간을 무인화하면 하루의 공간 관리 시간도 적지만 안정적인 추가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확인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무턱대고 확장을 하면 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다른 공간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메꾸는 데 사용해야 할지도 몰라요. 공간 확장에서 중요한 것은 공간 간의 시너지를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같은 서비스를 확장하는 방법도 있고 관련 서비스 공간을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추가로 만들어가는 공간들이 서로 어떤 역할을 보완할 수 있고 보완을 통해서 어떤 추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저는 지하 17평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지상 120평까지 4차례의 확장 또는 이전을 진행했고 지금도 확장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확장을 하면서 한 번도 매출이 줄었던 경험이 없죠. 그 노하우들을 전자책에 가득가득 담았고, 그 전자책을 보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앞으로도 영상으로 계속 만들려고 해요. 펀딩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아래 댓글에서 링크 꼭 확인하시고 알림 신청 및 펀딩 진행을 꼭 하세요. 빨리 하실수록 공간대여 창업에 필요한 더 풍성한 자료를 이벤트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오늘은 공간대여 창업을 처음 시작하시면은 어떤 과정을 밟게 되는지를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나에게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나의 예산을 확정하고 내가 만들려는 서비스에 적합한 부동산을 찾으시고 공간에 맞는 인테리어 작업을 하시고 만들어진 공간을 상품 등록해야 하죠. 그리고 마케팅을 통해 판매를 촉진해야 하고요. 이용자들이 많이 생겼다면 운영을 통해서 개선점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무인화를 시켜야 하고요. 무인화 뒤에는 당연히 확장을 검토하셔야 하겠죠.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데 저는 보통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 작은 공간일수록 훨씬 적게 드는데 제가 또 따지는 것들도 많고 제가 셀프로 인테리어 하는 게 워낙 많다 보니 저는 보통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나의 일을 시도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Justin do it, we do it. 안녕.